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친절한 격리회계 카운셀러 박예진입니다. 격리나라 라이브 강의는 격리나라를 사용하시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매월 새로운 주제와 내용으로 여러분들의 격리회계 실무에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온라인 쇼핑몰 전문 최다 컨설팅 경력을 보유하고 계신 격리회계 법인 1조의 임승현 팀장님과 함께 격리회계 5단계를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하여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격리법인 1조의 임승현 팀장님을 박수로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격리법인 1조의 격리회계 컨설턴트 임승현 팀장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격리 업무 많이들 어려우시죠? 그 홈택스에서 온라인 매출이 조회가 시작된 지 1년 반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아직도 혼란과 고민이 매우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대표님들의 고민을 확실하게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임승현 팀장님과 함께 라이브를 하게 되어 너무나 행복합니다. 격리법인 1조가 해결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문제를 직접 보고 해결하는 입장으로서 너무 공감이 가는데요. 네, 오늘의 강의는 어떤 분들이 들으시면 도움이 되는지 간단하게 수강 대상과 주제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격리 나라와 격리 업무를 직접 나 혼자 산다처럼 관리하셔야 되는 그런 대표님들을 위해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온라인 이커머스로 도소매업을 하고 계신 대표님들이 오늘 제가 생각하는 고객님입니다만, 격리회계 5단계가 뭐길래 하는 호기심을 가진 분들,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격리 업무 중이신 실무자분들도 얻어가실 내용은 많으실 것 같네요. 네네. 그래서 얻어가실 내용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표님의 격리 업무는 실무자의 격리 업무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격리 업무를 해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혹시 있나 하는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효과 빠른 격리 업무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고요. 네 번째로 주먹구구식 격리 업무의 부작용은 없는지 한번 그 문제점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효과 빠르게 개념 적용하는 사례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멋진 시간을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라이브 강의니만큼 강의를 진행하면서 중간에 질문이나 올려주시는 내용으로 소통을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몇 분이 계신 건가요? 감사하게도 네. 25명이요? 네. 감사하게도 지금 점심시간인데 막 와주고 계시네요. 요즘 직장인분들 사실 점심시간이라고 모여서 뭐 꼭 드시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개별적으로 점심시간 쓰시면서 여유도 즐기시고 재밌는 유튜브 영상도 보시고 하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오늘은 재밌는 격리법인 1조의 강의 들으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점심시간으로 특별히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실무자분들도 괜히 눈치 보지 않고 가볍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특별히 이벤트를 3개나 준비했습니다. 네, 실시간 채팅으로 질문과 리액션을 많이 남겨주시는 3분께 참여왕 스타벅스 쿠폰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의 종료 후에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추천 도서, 격리법인 1조 선정 도서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격리법인 1조 카카오 채널 추가와 같이 소감을 남겨주시면 온라인 쇼핑몰 대상 격리나라 매뉴얼 전자책을 무료로 드립니다. 끝까지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통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팀장님, 네. 오늘의 강의 대상은 주로 1인 사업자, 대표님들 대상으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대표님들의 격리 업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대표님들의 격리 업무는 무엇이 다른가? 사실 이 부분에 확실하게 포커스를 맞추고 본 강의를 들어가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대표님들의 격리 업무는 그 직원분들처럼 잘 해내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네. 격리 업무 자체를 잘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내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직원분들도 결과물이 있어야 성과가 되시겠지만 결과물에 이르는 과정과 과정 관리에 대해서 탁월한 역량이 훨씬 중요하고 그게 여러분들의 그 실무자분들의 몸값이잖아요. 근데 하지만 대표님들은 그 탁월함은 살짝 부족하더라도 훨씬 효율적이어야 함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결과물 중심의 격리 업무네요. 그렇다면 어떤 결과물 위주로 해야 될까요? 네. 결과물, 아웃풋이죠. 그 결과물이라는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세금 신고서. 네. 세금 신고에 문제가 없기 위해서 격리 업무를 하시는 거죠. 홈택스나 은행 사이트,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자 센터의 내역들 중에서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는 업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래 구조별로 어떤 증빙이 발생하는 건지, 어떤 증빙이 어떤 세금 신고에 반영되는지에 대한 인지가 매우 중요하고요. 이 부분은 세무 대리인이 있으시더라도 내가 더 잘 알아야 소통도 잘 할 수 있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이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세무대리인이 있더라도 대표님이 알고 위임하는 것과 모르고 위임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무신고의 결과는 사업주의 책임이니까요. 네, 그럼 두 번째는 어떤 결과물을 위주로 해야 할까요? 네, 두 번째로는 손익. 내가 월별로 이익인가 손실인가 사업을 잘 하고 있는 건가 혹시 매출액에 비해서 비용이 과다한 부분은 없나 그 숫자와 추이를 보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실행하면 좋을지 그런 바로미터가 되는 손익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때는 그 손익의 각 항목에 대한 분류 체계를 어떻게 잡고 내가 여러 가지 지표를 조합해서 계산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관리 회계적인 컨셉이 중요해지는 결과물입니다. 아, 맞습니다. 손익이란 결국 어떤 걸 만들어서 어디에다가 얼마에 팔지를 결정하는 수많은 의사결정 과정의 지표이죠. 마지막 세 번째 결과물은 무엇인가요? 네, 세 번째로는 자금에 대한 표죠. 돈 관리인데요. 그날 잔고 확인을 하는 업무를 넘어서 받을 돈이 얼마가 남아 있는지 또 줄 돈이 얼만큼 쌓여 있는지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도소매처럼 거래가 빈번한 경우에는 받을 돈 놓친 것은 없나 그리고 월말까지 얼마가 들어올 예정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줄 돈도 챙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줄 돈도 정확하게 1원 단위까지 얼마인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잔고도 관리하고 두 번 주거나 많이 주거나 하는 자금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방금 전까지의 그런 돈의 흐름을 자리를 잘 찾아주시고 그 네. 자리라는 거는 거래처를 말하는 건데요. 어떤 거래처에 대한 건지 자리를 잘 찾아주시고 앞으로 순환시켜 나갈 자금을 순환시키실 사이클을 잘 정해 주셔야 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가장 구체적인 업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아무리 좋은 상품을 많이 팔아도 결국 네. 돈을 받지 못하면 흑자도산에 이를 수 있죠. 네, 이에 따른 자금 관리가 중요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고 싶으셔서 격리 업무를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네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대표님들의 생각이 너무너무 훌륭하신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우리 다 같이 네. 박수 한번 박수를, 보내드릴까요? 네, 지금 듣고 계신 네. 분들. 네네. 뭐 지금 와 계신 모든 분들이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격리 업무가 왜 중요한지 누구보다 실감하고 계실 거고요. 증빙 수집만 하고 계신 대표님도 있으실 텐데 그런 대표님이실지라도 차근차근 노력하시고 저희 강의로 얻어 가시다 보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의 성장 욕구와 경영관리 마인드가 생기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런 경영관리 마인드가 생기신다면 격리 직원을 채용하셔도 어떤 일을 어디까지 위임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생기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직원이 있으셨다면 또는 이제 대행업체를 이용 중이시라면 이런 결과물들이 보고서라는 이름의 양식으로 확인이 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직접 관리하시게 되는 대표님은 셀프 보고서를 만드는 거죠. 네. 셀프 보고서. 그래서 내가 나에게 보고한다라는 개념으로 결과물을 위해서 업무를 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보고서보다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직접 경영이나 사업에 대한 내 성적표를 확인한다고 표현해 보려고 해요. 네네. 아, 사업에 대한 성적표. 네. 너무 좋은 표현이네요. 그쵸.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이번 강의 컨셉을 좀 설명하려고 동료 이제 컨설턴트 분들과 아이디어 회의를 좀 진행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런 컨셉을 구체화해 나가면서 이것은 대표님들의 성적표다라고 이런 표현이 나와서 주요 키워드를 정하게 됐는데 조사를 그 이후에 하다 보니까 네. 뭐 경영 성적표, 음. 사업 성적표라는 표현이 이미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클리셰 같은 표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기사나 서적 이런 데서도 대표님들도 충분히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대표님들은 격리나라에서 확인하게 되는 숫자들이 곧 내 성적이다라는 인식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네네네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 받을 돈 잘 챙기고 있는지, 줄 돈 같은 경우에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알고 나서 개선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혹시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시고 다음 행동을 정하실 수가 있어지는 거죠. 대표님들께서 격리 업무의 중요성을 네, 알게 되는 순간, 결정적인 순간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뭐 이런 사업 성적표에 대한 동기는 없으시더라도 네. 사업하시다 보면 격리 업무를 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국세청 때문이거나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있으시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 국세청이 저희를 격리 업무 많이 하게 해주죠. 그쵸. 그래서 국세청이 저희 대표님들과 모든 경제 활동자들의 영원한 동업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개인 사업자이시라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실 때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로 확정되기 바로 직전이 바로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네, 도소매 업종인 경우에는 15억 이상의 고소득 개인 사업자가 되었을 때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는데요. 그 성실신고 확인 제도라는 것은 좀 성실하게 신고하라라는 제도예요. 그래서 매출 누락, 가공 경비, 가공 인건비 없이 신고한다라는 그런 확인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고요. 네. 이 기준은 증빙과 계좌와의 관계에서 드러나게 돼요. 혹시 매출 누락이 있나? 가공된 경비는 없나?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좀 업무를 하셨다면 앞으로는 좀 더 짜임새 있는 증빙 관리 업무가 필요해지는 순간입니다. 근데 이제 연말이 아니라 네. 세금 신고 이제 닥쳐서가 아니라 연초부터 매출액 추이를 계속 보시면서 선제적으로 아셔야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세금 폭탄 맞지 않으실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거 문제 되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벌써 내가 8억 이상 됐다면 결정적인 순간이 도래했다는 것을 아시고 증빙 관리나 경비 처리에 대해서 세무사님, 회계사님 또는 저희와 같은 컨설턴트와 미리 상담하셔서 억울하게 세금 나오지 않게 대응하실 수 있어집니다. 어느 정도 매출액이 생기고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기 직전이 결정적인 순간이군요. 네. 그렇다면 법인 사업자의 경우 네. 어떤 경우가 결정적인 순간일까요? 네. 다음 법인 사업자는 사실 매년 기중에 계속 결정적인 순간을 맞닥뜨리실 거예요.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가 있다라는 부분은 다들 알고 계실 거고 회계 연도마다 이제 법인 결산과 세무 조정을 하셔야 하다 보니까 연중에 챙기지 않으시면 12월 지나가지고 기속기간 다 끝나면 법인세 신고하시면서 아무런 대응을 하실 수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투명하고 회계적으로 봤을 때 오류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지식은 배우셔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시게 됩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격리 담당 직원 두기가 어려우시면 이런 기초적인 지식에 대해서 직접 처리도 하시고 내역들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계셔야 해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법인 사업자 분들의 결정적인 순간이고요. 이 외에도 모 회사가 있는 자회사인 경우,
재무 현황을 자주 보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투자받은 기업인 경우에 투자자가 원하는 보고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자료 때문에 숫자 관리하실 수밖에 없어져요. 네. 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 자금만으로 좀 사업이 불가능할 때는 은행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아요? 네. 그렇죠? 대출 받아야죠. 대출 받아야 되기 네.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받으셔야 하는 경우에 이제 세무사님께 가결사안을 요청을 하셔서 재무제표를 받으시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거래 내역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네. 꼭 주셔야 되고 그렇죠. 자료를 꼭 네. 넘겨드려야 정확하게 세무사님도 분기해서 재무제표에 반영해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하는 법인 결산이든 내가 이제 은행에 내야 돼서 재무제표 때문에 가결산을 하시든 모두 다 중요한 결산이고요. 두 가지 다 정확할수록 불이익을 피하시고 정당한 이익을 얻으실 수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자이든 타이든 내적 동기든 외적 동기든 우리에게는 사업 성적표가 필요합니다. 성적표가 있어야 뭘 잘하는지 뭘 더 잘해야 되는지가 보이니까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더 이상 불확실한 감으로만 사업하지 않게 되고 외부에도 말로만 이렇게 어필하고 설득해야 하는 일이 없어지게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현재 어느 수준인지 알 수 있다는 이제 네. 알 수 있는 성적표가 있다면 앞으로에 대한 사업 목표, 성과 네. 목표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세우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격리 업무에 관심을 갖는 순간 대표님의 경영은 탁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격리 업무 지금 관심 갖고 계신 대표님들 너무 응원하고요. 그 성적표 뽑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기초 업무가 결국은 격리 업무인 거예요. 그래서 집 짓는 일이든 뭐 운동이든 모든 게 이제 기초가 없으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회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매출 규모나 자산 규모가 100억 이하의 중소기업은 격리 업무만으로 충분히 성적표가 나올 수 있어요. 네, 뭐 업종에 따라서 특수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주로 100억 이하라면 격리 업무만으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격리 업무가 기초적인 업무이긴 하지만 회사의 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격리 업무는 회계 관리 업무가 될 필요가 생기고요. 그래서 또 거기서 회사가 커지면 회계 관리에서 재무 기획이나 관리까지 필요해지게 됩니다. 그때 만약에 기초 업무가 바로 서 있지 않다라고 하면 네. 그런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한 일들도 제대로 시작할 수가 없어요. 네, 기초 업무인 격리 업무부터 뼈대를 잘 세워야겠네요. 그렇다면 이 성적표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네. 그러면은 네. 이 성적표, 장표 한 번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아, 예. 네네. 이 성적표 뽑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성적표의 바탕이 되는 것이 네. 증빙과 계좌 내역인데요. 증빙은 저희 이제 그 내역의 공신력을 갖게 해주는 거고, 계좌 내역은 그 자체만으로 사업 활동을 적나라하게 담고 있죠. 네, 그래서 대표님들이 이제 격리 업무 하시면서 세금 계산서 같은 적격 증빙들과 계좌 내역 검토하시는 일을 하시면 되고요. 따로 뭐 적격 증빙이 뭔지, 계좌 내역에 어떤 내역들은 증빙 없이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잠시 댓글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네, 김동근님, 라방 들으려고 점심 먹고 빨리 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조명이 좀 어두운가요? 조금, 네, 다음에 조금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윤성님, 네, 기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기대만큼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 쇼핑몰 대표님들을 위한 이제 만족도 강의 조사 지금 링크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링크 조사 그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네, 격리에게 필독서 3권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네, 사업 성적표 지금 질문이 하나 또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 법인은 매출액 기준 없이 무조건 성실 신고 대상인 거죠. 네. 법인은 이제 일반 사업자가 있고 성실이 있는데 이제 보통 부동산이 있거나 일반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또 법인 성실 사업자가 따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경영 계기판처럼 네, 예반님 경영 계기판처럼 사업 성적표도 계속 확인하며 전략을 수정해가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은 말씀.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네. 그 여기 네. 법인은 매출액 기준 없이 무조건 성실 신고 대상인 거죠. 이거에 대해서 그 법인의 성실 신고 대상자는 오히려 좀 개인 사업자랑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영업하는 형태에 따라서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만약에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전환을 하신 경우라면 개인 사업자의 이제 성실 신고 대상인 와중에 법인으로 전환을 하셨다면 계속해서 성실 신고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또 뭐 질문 있으시면 계속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네. 저희가 네, 회사에 돈이 들어오고 나갔다면 이게 중복으로 매출이 발행되진 않았는지 네네. 돈이 들어왔는데 매출이 누락되진 않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계좌의 꼬리표와 증빙이 중요하겠네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증빙과 계좌가 바탕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아까 맨 앞에서 네. 대표님의 격리 업무는 무엇이 다른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님은 결국 결과물 중심의 업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결과물 중심의 격리 업무는 증빙과 계좌를 가지고 일을 할 때 무엇이 중요하냐? 바로 효율성과 신속 정확성인데요. 내 격리 업무에 적합한 도구를 찾다가 그래서 효율성과 신속 정확성 때문에 격리나라 정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모든 시중 프로그램이 내 회사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아니다 보니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 기능을 써야 하고 필요한 기능을 특정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늘 따라온다는 게 그게 문제죠. 맞습니다. 비싼 ERP나 더 좋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더라도 기본적인 기능만 사용하시고 결국에는 엑셀로 다시 또 정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돈과 시간이 네, 낭비가 되는 부분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 네. 그래서 격리나라를 쓰면서 한층 더 효율성과 신속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프로세스입니다. 정해진 프로세스를 반복할 수 있을 때 속도가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요, 이제 대표님들께서 격리 업무 프로세스를 만들 업무 경력이라든가 지식이 없어서 엄두를 못 내시는 경우가 더 많고, 뭐 공부하고 실험해서 완전하게 만들어 가실 시간이 가장 없으신 상태예요. 네, 그래서 그런 지식을 쌓고 시행착오 하실 시간을 줄여드릴 수 있는 5단계의 프로세스를 오늘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 5단계의 프로세스만 아셔도 프로그램의 사용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감이 오실 거예요. 네, 그럼 승현 팀장님 5단계 프로세스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쉽게요. 네. 제가 네. 그러면은 네. 요약한 부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쉽게 제가 표현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 거래가 있나요? 없나요? 생겼나요? 안 생겼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되고, 근데 우윤서님 맞다, 프로세스 맞습니다. 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막막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었네요. 네, 그래서 그 프로세스의 이제 컨셉은 어떻게 되냐, 거래가 생겼냐 안 생겼냐 이 부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신 다음에 그 거래 증빙 챙겼나요? 안 챙겼나요? 이 부분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 그 증빙 돈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네, 너무 오버했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숫자가 잘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해 주시고 매칭해 주시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함을 최소한의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규정하기 위한 개념이 격리 업무 5단계입니다. 그래서 격리 업무 5단계가 뭐냐면요.
빠르게 발생 증빙 금융 검증 보고 이렇게 한번 외워주시면 돼요. 네, 네. 첫 번째로 발생 단계, 두 번째 증빙 단계, 세 번째 금융 단계, 네 번째 검증 단계, 마지막으로 보고 단계이고요. 중요한 게 이제 증빙만 보고 계좌만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뒤로 앞부분에서는 기록하고 뒷부분에서는 검토하는 단계가 붙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가 원하는 보고서를 보신다는 의미로 5단계가 필요합니다. 네, 격리 업무 5단계는 발생, 증빙, 금융, 검증, 보고. 누락이나 중복이 없고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네. 이제부터 눈 크게 뜨시고 집중하셔야 되는데 중간에 이벤트 안내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네. 네, 한 번 더 네. 해주세요. 네, 지금 댓글로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네, 지금 네 채팅으로 질문과 리액션 많이 해주시면 스타벅스 쿠폰 나가고 있습니다. 네, 3분 드리겠습니다. 네. 밝은 건보. 네. 우선 지금 1등이신 것 같네요. 네, 유력 후보시네요. 네, 그리고 강의 종료 후 설문 참여 시 추천을 통해서 도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격리법인 1조 카톡 채널 추가하셔서 강의 소감을 남겨주시면 그 온라인 쇼핑몰 대상으로 이제 격리나라 매뉴얼 전자책을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5단계 중 첫 단계인 네. 발생 단계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네. 그 발생 단계 업무는 네. 거래처의 리스트를 정리하고 네. 계약 내용 아니면 계약 문서를 정리하는 일에서부터요. 그 일자별 거래 내역을 기록해서 현황을 정리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발생 단계에 집계되는 데이터들은 사실 회사마다 굉장히 다양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좀 들어보자면 그 다음 장표에 예. 제가 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온라인 매출은 판매자 센터의 매출 현황, 주문 현황, 아니면 이제 물류 프로그램 쓰시는 경우에는 출고 현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매입의 발생은 용역 계약서나 매입 거래 명세표들을 리스트로 정리하신 거. 그 다음에 인건비는 급여 신고 전에 근태 현황이나 근무 현황을 정리하는 것들이 발생 업무에 해당이 되고, 기타 비용은 품위서나 지출 결의서 등이 속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회계 입장에서는 생계환서 기준으로, 즉 증빙을 기준으로 매입 매출을 인식하지만 네. 보통 회사 입장에서는 출고가 되면 팔았다라는 매출로 이제 인식하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발생을 잘 관리하는 것이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단계인 증빙 단계는 어떤 것을 중점으로 관리를 해야 될까요? 증빙 업무는 네. 그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내역이 이제 홈택스에 있죠. 네. 홈택스 내역을 잘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에 부가세 신고 참고 자료를 다운받아서 표로 잘 예쁘게 정리해 주시는 업무가 속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용에 대한 부분은 카드 사용 내역의 항목을 좀 분류해 주시는 일, 뭐 비목이라고도 하죠. 그런 것들을 좀 분류를 해 주시고, 네. 현금 영수증도 마찬가지로 항목을 분류해 주시고, 거래처도 걸어 주시면 좋아요. 현금 영수증은 이제 정보가 좀 부족한 상태로 저희한테 이제 오다 보니까 네. 거래처에 대한 체크도 좀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급여 대장 작성하는 업무, 또 더불어서 수기로 생겨나는 기타 영수증을 취합하는 업무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단계는 증빙 관리였습니다. 격리나라의 장점 중에 하나가 전표의 파일을 보관할 수 있죠. 증빙을 보관할 수 있죠. 네, 그래서 회사의 여러 가지 증빙들이 홈택스, 종이영수증, 뭐 구매영수증, 수기자료 뭐 이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이것들을 격리나라를 하나의 클라우드처럼 잘 수집하고 없는 자료는 수기로 등록해서 한 곳에 잘 모아두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인 금융 업무도 이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융 업무 가장 골치가 아프실 텐데, 네. 입출금 내역 확인하고 정리하시는 업무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통장 정리라고 해서 이제 메모 기재하시고 이런 경우 많았는데, 거기에 뭘 써야 되는지를 알려드리자면, 네. 입금 내역에 이제 거래처 분류, 그리고 성격 분류하고, 이제 출금 내역도 마찬가지로 거래처 분류와 성격 분류가 필요한데요.
그 성격이라는 것은 말이 좀 어려우실 수 있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뭐 증빙이 있는 자금 거래인가, 이미 들어온 증빙이 있는가, 아니면은 증빙 생기기 이전에 자금 거래인가, 아니면 세 번째로 증빙이 앞으로도 없을 거래인가에 대해서 밝혀주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이나 경리나라 용도가 또 세부적으로 있는데, 예전에 이제 네. 예진 팀장님이 소개해주신 용도 설정표 참고하시면 확실하게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또 인건비에서는 출금 내역에 있는 급여 지급액이 몇 월 급여를 준 것인지에 네. 대한 부분, 그리고 급여인지 상여인지도 분류하는 업무가 좀 필요하고요. 이제 급여 대장 보시면 급여 공제액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직원 부담분뿐만이 아니라 회사 부담분도 섞여서 납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발라내서 분류하신 업무도 필요합니다. 아, 금융 업무의 시작은 네. 자금 거래의 성격과 용도를 분류하는 업무부터네요. 네, 그럼 보통 이제 통장으로만 손익 자금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게 비용인지 자산인지 부채 항목인지 기준을 모르거나 기속 시기의 차이 때문에 손익을 맞추기가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팀장이 그럼 금융 업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팁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있는 걸 아셨군요. 네. 금융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팁이 있는데요. 그 회사에 돈이 출금되는 원칙과 일자를 정하고, 네, 통장을 쪼개시는 업무가 이에 해당됩니다. 아, 통장을 쪼개는 업무군요. 네네네. 네, 지금 그 댓글창에 이제 기타 영수증도 모아야 되는군요라고 해주셨는데, 네, 기타 영수증은 이제 수기 세금연서뿐만이 아니라요, 간이 영수증이라든지 일반 이제 통장에 이제 영수증, 개인 카드 직원분들이 개인 카드로 사용해서 이제 지출결을 올리는 경우 이런 것들 영수증이 다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경리나라 간이 영수증 탭에 올려서 네, 이것도 저희 회사의 비용이기 때문에 같이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러면 네, 이어서 통장 쪼개기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통장 쪼개기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은 지급 원칙이 뭔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지급 원칙의 예는 어떻게 되냐면, 네. 지급 원칙 정할 때는 세금 계산서가 들어왔을 때 이체한다 라던가 지출 결의서가 있을 때 이체하겠다 라는 규정을 세워놓는 것이고요. 그리고 같이 이제 직원분들도 당연히 협조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회사의 이체일은 매월 며칠이다 라고 정하시는 것도 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뭐 월 1회일 수도 있고요. 2회일 네. 수도 있고 그런 지급일을 정해놓고 네, 금융 업무를 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원칙을 세워놓고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예외 사항들만 따로 관리하시면서 나머지 시간을 절약하시기 위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급 원칙 규정을 정하고 예외 사항들만 따로 관리하는 것이 포인트네요. 팀장님, 통장 쪼개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통장 쪼개기는 어떠하냐면요. 그 첫 번째로 거래처 대금이 입출금되는 통장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 매출 금액 중 10%인 부가세를 매월 적립하는 통장 하나, 그리고 세 번째로 급여와 기타 비용, 주로 카드 대금과 자동이체 걸어놓으신 내역들 빠져나가는 통장 하나 더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보험처럼 쌓아두실 저축 통장, 또는 아니면 고정자산에 지출되는, 고정자산이라고 하면 이제 비품이나 장비 구입하시는 건데, 차량 운반구도 있고요. 차량. 그런 구입에 쓰실 통장 하나도 마련해 주시면 각 거래들이 이제 성격별로 나뉘게 되고 계좌별로 조회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흐름을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통장 쪼개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번의 고정자산 통장은 이제 저축 투자 관련이겠네요. 투자 관련 통장이겠네요. 네, 그리고 요즘 사업자 통장 만들기가 너무 까다로워졌죠. 네. 맞아요. 그래서 요즘 통장 만드는 일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통장을 추가로 개설하시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위에 4가지 분류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출금 적요의 법칙을 만들어서 마치 코드처럼 정해놓고 적요에 적어서 출금하시면 좋고요. 나중에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해 주신 분들한테도 그 법칙을 공유해 주시면 네. 훨씬 더 정확하게 이제 장부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네 번째 단계인 검증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 많이들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네. 그 검증 업무는 거래 발생 내역의 총액과 증빙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는 일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매출 증빙 총액에서 거래처 입금액을 빼서 미수금을 확정하시고 그 미수금의 내역들을 월별로 확인하시면서 내가 세부적으로 좀 바로잡아야 되는 네. 건들이 없는지 한번 다시 검토하는 거. 그리고 매입 증빙도 마찬가지예요. 증빙 총액에서 출금액을 빼면 미지급금이죠. 그것들에 대해서 역시 세부 내역을 바로잡아 주시는 일이 검증 업무를 시작하시는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업무를 하시다 보면 중복 증빙과 누락된 증빙이 보이게 되고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매월 초에 이 업무를 하셔야 10일 전까지는 증빙 수정을 하시고 기소기를 바로 잡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검증을 언제 해야 되는지도 중요하겠네요. 네. 제가 부연 설명을 조금 더 드리자면 음. 검증에 대한 정의는 비교해서 검증하는 겁니다. 네, 발생 내역에 맞게 증빙 금액이 맞는지 비교하고 입금된 내역과의 차이는 선수금인지 우리가 앞으로 받을 돈이 맞는지 미수금 원장과 비교하고 최종 입금 출금 내역 그 통장 잔액이 맞는지 확인해야겠죠. 우리가 이렇게 발생, 증빙, 금융, 검증 네. 업무를 네 가지의 단계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단계를 거치면 마지막 단계는 무엇일까요? 네. 마지막 단계는 보고인데요. 네. 보고에 대한 얘기하기 앞서서 지금 예반님이 네. 온라인 매출에 검증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중복 누락 찾는 팁이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안 그래도 제가 이 부분 많이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아서 뒷부분에 예시로 좀 준비를 했으니까 조금만 더 봐주시면 내용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마지막 단계인 보고는 우리가 이제 성적표로 부르기로 했던 결과물들인데요. 모든 격리 업무의 목적으로 삼으셔야 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월별 손익 보고서, 두 번째로 미수금 현황, 세 번째로 미지급금 현황 보고서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고, 손익, 미수비지급 이 세 가지의 현황 관리는 매월 기본적으로 가져가셔야 하고요.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나와야지 이렇게 정리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원가 분석, 예산, 투자 계획 등을 분석하실 수가 있어요. 결국 비즈니스 관점에서 격리에게는 경영을 위한 자금과 네. 증빙 활동의 인풋과 아웃풋을 기반으로 이익과 손실 금액을 지표화해서 우리 회사가 앞으로 잘 나아가고 있는지 이걸 보고 영업을 더 해야 될지 매출처를 늘릴지 매출 단가를 조정해야 되는지 신제품을 개발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경영의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성적표를 만드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우리 회사 네. 프로세스를 요약한 격리 업무 5단계에 대한 도표가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네. 발생 증빙 금융 검증 보고인데 이게 매출 매입 인건비 기타 비용 자산 부채 네. 단계별로 다 나눠져 있네요. 네, 종류별로 한 부분만 지금 집중하신 경우도 있는데 네. 뭐 그게 그렇게 문제는 없지만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매입, 인건비, 기타 비용, 자산 부채 이런 부분들까지도 챙기셔야 네. 저희 재무제표가 점점 더 이뻐질 수 있고 보고서상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네. 다양해진다라는 부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네. 네, 그래서 이번 이벤트 통해서 안 그래도 이제 무료 매뉴얼 받아가실 때 이 빈 양식을 좀 제공해 드릴 예정이에요. 아, 네. 네, 그래서 저희 카톡 채널로 질문하시면서 좀 네. 작성해 보시면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해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나는 음, 이렇게 생각하시는 대표님들 계실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안 해도 문제없이 잘 사업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 계실 거예요. 근데 정말 문제가 없는 걸까요? 그동안 주묵구구식으로 관리하고 계셨던 건 아닐까요? 이제
더 성장하고 싶고 외부랑 우리 회사의 성적표를 외부에 이제 숫자로 소통을 해야 될 때가 오실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 실무자라면 이런 분들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을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는 예기치 못한 문제 발생 시에 대처가 어려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업주가 격리 업무에 개입하지 않고 세무사나 외부 전문가에게만 맡기는 경우가 있으신데 세무사의 업무는 사후 업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표의 재무제표가 이제 1년 뒤에 나오죠. 그리고 해석이 어려워요. 근데 이제 우리 회사가 당장 생존을 해야 되는데 현금이 막 없어요. 근데 지금 당장 우리 매출 단가를 올려야 되나, 이거 매출 사업 계속해야 되나, 아니면 원가를 낮춰야 되나, 비용을 줄여야 되나, 이런 수급 기간을 늘려야 되나, 우리가 지급 기간을 늘려야 되는지 줄여야 되는지 이런 팩트를 기반으로 한 시기적절한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목표를 세우시거나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네, 회사는 격리에게 체계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경력자도 채용을 해보고 외부에도 맡겨보기도 하고 대표님께서 직접 해보시기도 하고 정말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체계가 잡히기까지 돈과 시간을 많이 낭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 저도 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네.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면 네. 우리 회사에 네. 격리회계 5단계 체계를 적용하게 된다면 어떤 네. 장점이 있는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설명을 드리면 첫째는 신뢰성인 것 같아요. 네. 첫째는 이제 신뢰성이 있는 데이터를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5단계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되시면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회사의 매출이 총 어떤 매출들이 있는데 각각 매출을 어떤 데이터 기반으로 집계를 할 건지 입금된 금액이 선수금인지 아니면 새로운 매출일 수 있잖아요. 빠지거나 누락된 거 없이 반영이 되었는지 신뢰성 있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단계별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리고 두 번째는 검증 가능성입니다. 네, 검증이 가능해져요. 검증 가능성은 실질과 맞지 않는 숫자를 발견했을 때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 라고 이렇게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완료된 계약 매출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된다면 두 가지의 매출액을 비교해 봤을 때 거래명세표랑 비교를 해보거나 계약서랑 비교를 해봤을 때 건수나 금액이 맞는지 다르다면 무엇이 왜 다른지 어디에서 오류가 났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객관성입니다. 객관성 있는 기준이 생겨요. 객관성이란 누가 어느 정보를 생산을 해도 격리 회계 결과물을 만들면 비슷해야 됩니다. 격리에게 5단계별로 약속과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발생 단계에서 우리는 영업부에서는 이렇게 매출을 집계할 거야. 징빙 단계에서 회계부에서는 이렇게 집계를 해. 그래서 비교를 해서 검증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약속과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제3의 어느 누가 정보를 생산하더라도 그 숫자가 확인이 가능하고 비슷한 숫자가 객관적으로 나오겠죠. 네. 이렇게 5단계 체계가 없을 때와 있을 때를 일반적인 사례로 말씀드려봤어요. 그럼 오늘 승현 팀장님께서 오늘의 주제인 온라인 쇼핑몰을 5단계를 적용해서 사례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까 이제 예바님이 물어보신 것처럼 매출 파트만 떼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대표님이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하신다라고 했을 때 소비자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를 위해 카드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이제 출고 진행을 위해 구매하신 정보를 확인하시고 출고 작업하시게 되죠. 아니면 뭐 이지어드민 같은 물류 프로그램에서 발주 넣으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처리된 내역들이 1단계의 발생 내역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판매센터의 판매 현황 또는 출고 송장들의 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의 증빙은 무엇이 되냐면 판매 내역이 이제 7일이 지나고 나면 오픈마켓 같은 경우에 7일이 지나면 구매 확정 내역으로 변신을 해요. 그래서 변신하고 1일에서 말일까지 변신된 구매 확정 내역들이 쌓여서 다음 달 10일쯤 수기증빙의 형태인 부가세 신고 참고 자료로 확인이 되게 되죠. 그리고 한 달 동안 쌓인 홈택스 현금 영수증, 매출 현금 영수증도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증빙입니다. 그래서 판매 내역 보시고 구매 확정 내역 비교 한번 해주시면 발생과 증빙의 검증이군요. 중간 검증 하시게 됩니다.
네, 뿌꾸빵님 라방 저장해 주시나요? 네, 저희는 항상 이제 녹화로 이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복습으로 다시 한번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널리 널리 많이 퍼뜨려 주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이후는 그러면 금융 단계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 이후에 구매 확정 내역이 정산 주기에 따라서 네. 정산 내역으로 바뀌고 돈이 들어오죠. 네. 그래서 정산 내역은 계좌 입금 내역과 동일할 거고요. 계좌 확인하시면서 정산 입금 내역에 네이버 파이낸셜 주식회사라는 거래처로 분류를 해주시고 매출 대금 입금 또는 외상 매출금 또는 매출 채권 회수로 분류하시면 여기까지가 금융 업무입니다. 그렇죠. 거래처를 거는 게 중요하겠어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그다음은 검증 단계이죠. 네네네. 네. 그래서 최종 검증을 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부가세 신고 참고 자료랑 매출 현금 영수증 금액을 더해 주신 다음에 거기에서 정산 입금액을 빼주시면 저희의 미수금이 1차적으로 집계가 되게 되고 세부 내역들 보시면서 한 번 더 정말 이 미수금이 자신 있는 나의 미수금인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검증 단계를 넘어서 다음은 이제 보고 단계인데요. 네. 네, 보고서에는 손익표에 매출 부분에 이제 부가세 신고 참고 자료 중에서 신용카드 결제랑 기타 결제 부분, 총액을 넣어주시고 거기에 더해서 홈택스 매출 현금 영수증 총액까지 다시 더해주시면 매출액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미수금 현황표에는 손익표에 있는 매출 금액에서 한 달 동안 스마트 스토어라는 저교로 입금된 총액이 있을 거예요. 저희 오픈마켓에서는 동일한 저교로 입금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검색어 통해서 그 입금된 총액을 빼주시면 네이버 파이낸셜 주식회사라는 거래처에 미수금이 정리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과정을 매주 또는 매월 일자를 정해서 한 번씩 처리하도록 스케줄링까지 하시고 주기적으로 몰아서 하시면 효율성이 한 번 더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온라인 매출의 발생 업무 이제 관련해서 주의점이 있을까요? 네, 주의점 있죠. 여기 발생 부분에서 주의하실 기본 업무가 좀 있는데 거래처 리스트 만들기라고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용 중인 플랫폼에 아니면 오픈마켓, 피지사 되게 다양하실 텐데 이 거래처들을 리스트로 꼭 정리를 하시고 입점일은 언제인지. 입점일이 중요한 이유는 부가세 이제 신고할 귀속 기간을 보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디와 비밀번호뿐만이 아니라 로그인 방식에서 2단계 승인하는 휴대폰 번호가 무엇인지, 그리고 판매자 센터 사이트 주소도 링크도 좀 걸어주시면 좋고, 더불어서 정산 주기까지 체크해서 정리해 주시면 주 1회 또는 월 1회 업무 시작하실 때 헤매지 않고 좀 빠르게 시작하실 수 있어요. 이런 거 찾느라고 좀 시간 보내면 얼마나 아까워요. 또. 맞아요. 이게 로그인 방식이 계정 패스워드가 계속 변경이 되게 때문에 이게 로그인을 못해서 집계를 못하는 곳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잘 기록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또 이제 검증 업무에서 주의하실 점도 있는데요. 검증 업무 하시다 보면 왜 돈이 안 들어온 것 같고 너무 이제 금액이 안 맞는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오픈마켓을 통해서 사업하시고 계시다면 우리가 출고 작업한 매출과 매출 입금되는 정산액 사이에 7일간의 구매 확정 기간이라는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매출 증빙으로 확정되기까지 좀 길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자사몰에 이제 피지사를 연결하신 경우에는 피지사는 결제한 그날에 바로 매출 확정은 땅 찍어주지만 오픈마켓에 비해서 정산을 좀 느리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현금 회수의 기간이 길어지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 주의를 해주시고요. 피지사 구매 확정 기간은 없지만 오픈마켓에 비해서 정산 주기가 입금이 되는 때까지가 좀 길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발생 증빙 금융 검증 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번 짧게 요약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미 돼 있네요. 네. 이 케이스를 이제 격리 업무 5단계로 요약을 해보면 발생은 출고된 송장의 합 어딨나요? 네, 한번 찾아봐 주시고 증빙은 부가세 신고 참고 자료와 현금 영수증이다. 네,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 금융은 정산 주기에 맞춰서 입금된 내역들 그리고 검증 업무는 출고된 것과 증빙으로 들어오는 그 금액들 간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주시고 네. 그리고 증빙과 입금액의 차이를 통해서 미수금 검증을 해주시는 업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보고는 손익의 매출액과 미수금 잔액을 확정하셔서 자리 잘 찾아주시는 게 이제 보고 업무에 해당되고요. 더불어서 좀 스케줄링을 하셔서 앞으로 언제 하면 좋을까? 뭐 첫 번째 달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한 번에 다 하실 수도 있고 그때그때 하실 수도 있고 이제 자리를 잡은 다음에는 앞으로는 언제 어떤 주기로 하는 게 좋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스케줄링도 하셔야 이제 마음이 좀 놓이게 되겠죠? 네, 평소에 쇼핑몰 정산, 세금 계산서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온라인 쇼핑몰 실무 업무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5단계를 적용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 여기서 제가 오늘 참여왕 이벤트를 당첨자를 발표하고 추가적인 이벤트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혹시 참여 당첨자가 나왔을까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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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나왔나요? 네. 아직 집계 중입니다. 네, 아직 여러분. 집계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네, 그렇습니다. 집계 중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제 저는 우윤성님께 네. 1등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분 저희 직원분 아니시죠? 아, 네. 그리고 네, 예바님도 오늘 너무 질문을 감사합니다. 또 주셨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제이바니님, 네, 이렇게 3분께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쿠폰은 저희 이제 링크로 나가실 거예요. 링크로 이제 네 링크로 해주시면 되고요. 링크로 이제 그 어디로 받으실지 입력해주시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을 주셨어요. 네. 네, 바니님께서 네, 공장은 따로 있고 스마트 스토어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려는데 회사명 그대로 법인을 시작하는 게 유리한가요? 아니면 개인 사업자로 시작하는 게 유리한가요? 처음으로 이제 온라인 그 스마트 스토어로 이제 판매를 하시려는 건가 봐요. 근데 이제 회사명 그대로 법인으로 할지 개인 사업자로 할지 요거를 이제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법인 사업자로 할지 개인 사업자로 할지는 그 사업 성향이나 대표님 성향에 따라서 조금 가게 되는데요. 약간 개인 사업자는 아무래도 대표님께서 이제 자금을 잘 쓰지 못한 법인 사업자는 그런 개인 사업자처럼 자금을 이렇게 잘 활용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회사 돈이죠. 회사 그렇죠. 돈. 회사 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한 500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 아직도 개인 사업자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그 돈을 내가 번 사업은 내 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쓰시는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 성향이나 이런 부분들 맞춰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실지 그리고 법인으로 했을 때 뭐 세액공제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감면 혜택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다시 이벤트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안내. 네 이벤트 안내. 그래서 3분께는 제가 이렇게 커피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발송해드릴 거고요. 네, 당첨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추가로 이어서 오늘 임승현 팀장님께서 시청자 네. 여러분들께 강의를 적용을 해볼 수 있는 네. 격리나라 매뉴얼을 선물로 따로 준비를 하셨다고 해요. 네. 팀장님, 네, 이벤트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개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오늘 많이 설명을 이미 드렸고요. 그래도 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채널로 질문 주시면 되고. 네. 격리나라의 어떤 메뉴에 이 업무를 실행하는 게 맞을까? 어떤 기능과 매칭되는 게 좋을까? 하는 궁금증을 좀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진짜 간단한 매뉴얼을 좀 준비했어요. 그래서 시간 없는 우리 대표님들 위해서 효율이라는 그 관점에 맞춰 사용법 안내도 하고 있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팁들을 간략하게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격리법인 일족 카톡 채널에 짤막한 수강 소감과 이미지 캡처
지금 이미지 캡처 하셔도 돼요. 네. 이미지 캡처 보내주시면 격리회계 5단계 매뉴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승현 팀장님께서 엄청 고심하셔가지고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온라인 쇼핑몰 관련해서 미수금을 초기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그거는 네. 다른 강의. 다른 강의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네, 매뉴얼 신청해주시면 네네. 신청해주셔서 꼭 받아가셔서 적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팀장님. 오늘 네네.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경리나라 시청자분들과 처음 이렇게 만나보신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사실 지금 저희 컨설팅에 정말 엑기스 같은 내용을 정리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전에 이제 예진 팀장님이 진행하시던 강의에 비하면 너무 개념적이고 추상적일 수 있어서 어떻게 들으셨는지가 저는 너무 궁금하거든요. 저는 너무 네네.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카톡 채널로 소감 말씀해 주실 때 꼭 좋은 부분뿐만이 아니라 아쉬운 부분 모두 담아서 알려주시면 점점 더 사용자분들의 마음에 맞춘 강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임승현 팀장님과 함께하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나 강의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바라시는 점 있다면 경리나라 TV 오픈 채팅방 또는 경리법인 1조 카카오 채널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끝까지 함께하고 계신 실무자님, 대표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요? 네. 자, 대표님들과 실무자분들 모두 그 격리 업무에 대한 교육이나 콘텐츠 이런 게 매우 적은 환경 속에서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그 회사에서 정말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신다라는 걸 알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경리법인 1조가 스마트 스토어에 이제 상품을 런칭을 했어요. 네, 그래서 신청을 해주시면 스마트 스토어에 경리법인 1조 검색하시면 저희 서비스가 뜨게 됩니다. 네,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너무나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네, 경리나라 TV 라이브 강의는 매월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뵐 예정입니다. 경리나라 실무적인 부분은 라이브 강의뿐만이 아니라 실무 영상을 통해서도 많이 제공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도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면서 벌써 1시간이 이렇게 금방 갔네요. 네. 그럼 여기까지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